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해외 연수를 떠나는 비행기에서 음주 추태를 부리고 호텔에서 흡연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도의원에 대해 도의회 윤리특위가 가장 높은 수위인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재정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박 의원의 의원직은 박탈됩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박지원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경고와 사과를 결정해 전달했지만 윤리특위는 무기명 투표 끝에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공은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오는 24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상정돼 무기명 투표에 붙여집니다. 재적의원의 3분의 2, 의원 35명 중 24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도의원 제명건이 상정되는 건 도의회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도민들에 대한 눈높이에 맞는 도의원 윤리의식 제고의 의정 활동에 힘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 의원은 해외 연수를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음주 추태를 부리고 호텔 객실에서 흡연하다 변상금까지 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징계 결정 전 인터뷰에서 징계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내에서는 맥주 한 캔을 마시고 잠든 게 전부이고 호텔 흡연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과 함구하기로 해 초기 사실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기내에서 음주 관련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캔맥주 하나 마시고 잔 걸기 때문에 윤리특위는 박 의원과 함께 객실에서 흡연한 김호경 의원에 대해서도 윤리심사자문위의 경고 결정보다 높은 본회의 공개 사과를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도의회 본회의를 지켜본 뒤 윤리위원회를 열어 2명에 대해 경고와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4단계 중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도의회가 충북 테크노파크 원장 임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취소한 배경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행대로 했을 뿐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인데 아무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문회 도입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도의회가 충북 테크노파크 원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취소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닷새 전 오원근 원장 후보자가 이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집행부는 앞선 지난 6일 중기부에 제8대 충북 테크노파크 원장 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후보님의 그런 객관적인 능력을 검증받아야 될 기회조차 지금 본인들이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취소가 된 거거든요. 하지만 충청북도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역대 원장들도 인사청문회 전에 중기부 승인을 요청했고 최종 인사권자는 도지사인 만큼 아직 임명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또 중기부에 도의회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참고해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중기부 담당자의 착오로 앞당겨진 거라고 말합니다. 지사의 측근으로 꼽히는 사람들이 도정 곳곳에 임명되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인사청문회라도 제대로 된 형식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의회가 인사청문회로 후보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중기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이를 토대로 도지사가 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관행이라면 이제부터라도 바뀌어져야 한다. 그래서 도가 하는 인사에 대해서 도민들이 신뢰를 갖고 지켜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는 집행부의 공식 사과와 원장 재공모를 요청한 가운데 충청북도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도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지난 8일 치러진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의 딸이 낙선한 후보에게 조롱 섞인 문자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어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낙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충주의 모 조합장 선거 당선인의 딸이 낙선 후보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후보는 당선인의 딸로부터 인신공격성 문자를 받았다며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선거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며 아무리 돈과 조합장이 눈이 멀어도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냐. 머리가 다 빠져 없어도 조합장은커녕 지금의 일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낙선 후보는 당선자가 낙선자를 위로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외모 비하 발언까지 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고 토로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지. 뭐 피가 거꾸로 쏟을던 거지. 누구 뭐 우리 조상들까지 들먹이고 말이야. 이게 세상 천에 있을 수가 있는 일이야 이게. 이 녹염은 낙선 후보를 포함해 3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당선인과 2위 후보의 표 차이는 15표에 불과했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당선인의 딸은 감정이 격해져서 함부로 말씀드린 점을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낙선 후보는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은 최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로 분진 피해를 입은 청주 현도면 지역 피해 규모를 파악해 보상 대책을 주선할 것을 충청북도와 청주시 그리고 지역구 이장석 국회의원에게 요구했습니다. 환경연은 한국타이어 공장과 금강을 사이에 둔 현도 지역 농민들이 화재 때 날아온 분진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업을 직접 상대하기엔 역부족이라며 관계기관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주 친일파 발언을 사과한 김영환 지사가 괴산군을 시작으로 시군 순방을 재개했습니다. 김 지사는 도민과의 대화에서 출산 육아수당과 의료비 후불제, 충북형 도시농부 등의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괴산 지방정원 조성과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의 지역 건의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다음 달 14일 증평 방문 일정까지 소화하고 방문이 보류된 제천과 진천군 방문 일정은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한편 괴산군청 앞에서는 김영환 지사의 친일파 발언을 규탄하는 시민단체의 항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첫 민간 우주 발사체가 우리 시간으로 지난 20일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청주 강내면에 사업장을 둔 우주 스타트업인 이노스페이스가 이룬 쾌거인데요. 정부는 전용 발사장 구축 등 민간 발사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국내 첫 민간 우주 발사체가 불꽃을 내뿜으며 우주를 향해 하늘로 솟구칩니다. 청주의 스타트업인 이노스페이스가 우주 발사체 엔진 개발에 착수한 지 5년여 만에 거둔 성과로 기상 변화 등으로 4번의 시도 끝에 이룬 쾌거입니다. 발사체인 한빛 TLV는 106초간 엔진이 연소한 뒤 4분 33초 동안 정상 비행했고 브라질 해상 안전 설정 구역 내에 정상 낙하했습니다. 기쁘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마지막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상업 발사를 하기 위한 이제 첫 발걸음이기 때문에 이제 첫 한 걸음을 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빛 TLV는 국내 처음으로 독자 개발한 엔진 검증용 시험 발사체로 민간 주도 우주 개발을 뜻하는 뉴 스페이스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납고 등 조립동이 위치한 청주시 강내면 시험장에서는 수많은 실패 속에서 하이브리드 엔진이 개발됐습니다. 고체 연료와 액체 산화제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엔진은 구조를 단순화하고 폭발 위험이 없는 것 등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이번 발사로 인해 미국과 호주 등 글로벌 하이브리드 엔진 개발사 가운데 앞선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축하 메시지에서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의 성공을 축하하며 전용 발사장과 민간 발사 허가 제도 등 종합적인 정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에 성공한 이노스페이스는 올해 중 실제 위성 운송에 사용할 한빛 나노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민 여론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청주시인 온라인 여론 수렴 플랫폼인 청주시선을 통해 다음 달 3일까지 계속됩니다. 현재 청주시는 의무휴업일을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 예고를 공고 중입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전국 최초로 하수를 이용한 감염병 선제적 감시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에서 나오는 하수를 분석해 인플루엔자와 홍역, 엔테로바이러스 등 5종의 호흡기 바이러스 유행 여부를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것으로 괴산군 소재 2개 학교가 대상입니다. 연구원은 분석 결과를 활용해 학교 내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이라고 하면 정지된 순간을 포착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 순간이 아닌 시간의 흐름을 담는 독특한 기법의 사진 전시회가 개막했습니다. 진기윤 기자가 소개합니다. 파도의 역동적인 움직임부터 갯벌에 물이 들고 나는 모습까지 카메라 셔터에 담겼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행복할까라는 물음에서 시작된 사진 작업은 오랜 기간 골목의 변화상을 담아냈습니다. 흔히 사진은 순간을 포착하는 예술이라고 생각되지만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하는 장노출 기법으로 시간의 흐름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지구는 계속 돌고 있다고 하지만 느끼지를 못하잖아요. 시간도 지금 계속 흐르고는 있는데 그걸 느끼지를 못해요. 파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흐름, 그거를 다 잡아서 사진으로 표현한다는 것에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꽃망울이 활짝 개화하는 모습을 며칠간의 기록을 중첩해 표현해냅니다. 시간과 장면의 중첩을 통해 사진 속 시간의 흐름은 몽환적이고 감성적인 작품이 됩니다. 사실적인 그런 사진이나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거 사진도 이제 하나의 작품으로서 또 예술 쪽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좀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추상적인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사진들은 장노출과 다중노출 기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진동호회 회원들의 작품입니다. 마치 카메라로 그림을 그리듯 오랜 시간 앵글을 맞추고 기다림의 미학으로 완성됩니다. 장노출 기법과 다중노출 기법을 통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함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진 예술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옛 도지사 관사인 숲속 갤러리에서 오는 26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청주시가 벚꽃이 피는 시기인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무심천 일대 안전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이 기간 무심천 일대에는 하루 최대 10만 명 이상의 상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주시는 밤 10시까지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자원봉사단체의 지원도 받습니다. 또 불법 노점상과 무단 주차 등 기초 질서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합니다. 충주의료원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병동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병동은 도내 북부권 최초로 운영되는 입원형 병동으로 10개의 병상과 가족실, 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충주의료원은 올해 호스피스 전문병원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환자와 가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주시가 부강 ENS 주식회사와 취약계층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부강 ENS는 태양광 발전 장치와 전기공사 부분의 사회적 기업으로 매년 40가구를 대상으로 50만 원 상당의 LED 조명 설치와 멀티탭 교체, 전기 안전 점검 등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